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7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 승부경주 중에 고배당 대박 적중도 했고요. 여러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1경주 1.3차고로 출발하고 2경주 때 1번이 강추로 팔렸지만 상태가 가장 좋았던 고고를 축으로 2번, 7번 쌍식 35.9배, 복식 21배 배당으로 제대로 적중을 했죠. 그리고 서울 3경주가 승부경주였는데 아쉽게 2, 3, 4착이었죠. 2, 3, 4착 3번, 2번 그리고 제가 노렸던 마필 포에틱 누비 3차, 4착을 했는데 5번 트롤 종합제 백판 트롤이 우승하면서 고배당이 터졌는데 트롤을 볼까 말까 하다가 놓쳐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부산 서울 4경주 잠시만요. 서울 4경주 서울 4경주는 쌍식 16.1배, 복식 8.5배 적중을 또 제대로 했죠. 그리고 부산 2경주 쌍식 26.9배, 복식 16.7배 또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건 또 주력으로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 3경주도 단통으로, 온리 단통으로 적중을 했죠. 그리고 서울 6경주 8.3배 반주력으로 또 적중을 했고요. 부산 4경주가 승부경주였죠. 자, 여기서 대박 적중을 했는데 충만한 5번을 믿어준다고 했죠. 꼬랑지 후착 인기마들 싸그리 날리고 철저하게 고배당으로 승부하겠다. 자, 6번마 신천퍼스트 종합집 백판 그리고 4번마 땀봉긴 종합집 백판 5놓고 6번, 4번. 복식이 막판에 6번이 이기는 바람에 쌍식 못 먹고 복식이 46배. 3복은 무려 426.3배.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그래서 이 부산 4경주에서 큰 배당을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부산 5경주도 적중을 했고요. 3복만 적중을 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후반부 승부가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특히 서울 7경주의 승부를 고심했던 경주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데 1번마 종합집 백반 울트라삭스를 강하게 노린 경주였는데 마필 상태가 뭔가 조금 2%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승부로는 안 가져가고 어찌됐든 1놓고 승부를 했는데 막판에 코차로 잡혀서 4착을 했습니다. 4착. 그죠? 그래서 2번, 6번, 1번, 1, 2, 6, 3복승식이 상당한 고배당이었죠. 1, 2, 6, 3복승식이 무려 186.4배. 186.4배였는데 막판에 코차로 잡혀가지고 요 서울 7경주 선복승 고배당이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서울 8경주도 2, 3착을 했어요. 2, 3, 4착 1번을 제가 약하게 보는 바람에 2착, 3착, 4착을 했는데 역시 고배당 3번막 글로리시티를 노린 경주였는데 글로리시티가 아쉽게 3착을 했죠. 그래서 복승식은 못 먹고 3복승이라도 적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1번을 최종적으로 지우는 바람에 2, 3, 4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승부도 2, 3착에 그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했습니다. 부산 4경주 대박 적중 등 여러 경주 적중을 하고 잘했는데 후반부 승부를 제대로 적중을 못해서 후반부 승부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금요일 또 재밌게 제주 8개, 부산 8개 시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가 제가 보면은 거의 반은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제주 경마, 충분히 재밌게, 이길 수가 있는 게 또 제주 경마고요. 특히 오늘은 제주 경마가 제가 볼 때는, 혼전이고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기대하는 맛빌들이, 상당히, 재밌다.
생각보다 인기들이 덜했기 때문에 오늘 제주경마가 내심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리 800m인데요. 4번 제주장과 6번 천년여왕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두 마리 중에는 제주장보다는 천년여왕이 직전경주가 낫다. 직전경주 시에 천년여왕은 늑발하고 스피드로 선이 불었다라고 붙어가지고 그러고도 선전했던 것이죠. 때문에 제주장도 중간 선입으로 시종 3열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주장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직전에 늑발하고도 스피드로 선입으로 붙어서 선전했던 천년여왕이 더 낫다. 제주장보다는 6번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승부마는 7번마 서부대장이라는 신마입니다. 주행검사를 2번을 치렀는데요. 두 번째 주행검사 시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시종 1관 4, 5열 외곽 시종 4, 5열 외곽으로 경합선입을 돌면서 채찍을 좀 대긴 했지만 충분히 괜찮은 걸음,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부대장 7번마 서부대장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경마장이 또 내축주로가 무거운지 아닌지 또 1경주를 보면서 빠르게 또 판단을 해야 하죠. 자, 일단은 신예들의 경주, 신마들의 경주이기도 하고 조심할 마필들도 있고 당연히 현장의 상태와 완성도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인기 1위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12번마 그랜드모어입니다. 다실바가 타고 있고요. 주행검사를 1월 4일은 어떤 날이죠? 1월 4일은 내축주로가 대단히 무거웠던 날. 1월 3일과 1월 5일 부산경마장 내축주로가 거의 내축주행한 마필들은 모조리 다 죽었던 주간이었죠. 그 주간에 1월 4일 날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선행을 나갑니다. 그러나 직선주로 해서 시정 내측 무거운 주로 펜스에서 2열 내측 주로를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면서 그러고도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모습이라면은 이번 경주 다실바까지 기승을 했고 12번으로 불리하지만은 능력으로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때 그 무거운 줄에서 시정 내측으로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1분 03초 이에 뛰었던 실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능력축으로 믿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마 그랜드모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레인킨이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는데 레인킨은 데뷔전 때 11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제어하고 꼴찌에서 취비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수가 최은경에서 신윤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수가 최은경에서 신윤섭으로 바뀌었고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글쎄요, 과연 또 뚫고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뛰어봐야 알 수 있죠. 자, 이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마로는 8번마 서기레이드입니다. 이 마필은 쏜살, 일요일날 나오는 대상경주에 나오는 쏜살과 같이 주행검사를 치렀는데요. 선입으로 순발력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기레이디 해볼만하다, 기대해볼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2번마 플렉스탑은 레인킹과 4번마 레인킹과 뛰면서 졌는데 시종 내측으로 좀 무거운 줄을 주행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게이트에서. 그리고 고배당이라면 6번마 히트위너가 종합집 백판인데요. 주행검사 기록이 느리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리는데 삐딱하고 늑발을 하고 추입하는 탄력 걸음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때문에 히트위너도 고배당 잠재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가마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1번마 용암블랙이 9천만원짜리 마필이고요. 또 10번마 스카이보이, 10번마 스카이보이도 9천만원짜리 마필, 고가마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 모두 고가마인 만큼 잠재력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1번은 기수까지 서승훈이고요.
그래서 요 고가마까지 또 잘 살펴야 됩니다. 어찌됐든 현장까지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지만은 1경주는 12번마 인기 1위가 예상해지는 12번마 그랜드모어를 세게 보면서 11번 넣고 뭐 고배당마를 갈 수도 있고요. 복병마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제주 1경주도 복병으로 말씀드린 신마가 배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상당히 재밌겠죠. 그런데 이 제주 2경주도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가 없어서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인기 1위만은 10번만 남저로가 강추로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 시에 선행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실력이면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중이 59.5로 플러스 2.5, 고부중 59.5로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어요. 4번마 양대진품이 선행력이 좋고요. 또 직전에 앞장을 선행을 갔던 7번마 어정청도 있고, 또 1번마 인류천하, 전현진의 인류천하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밀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선행력을 지닌 마필들이 안쪽에 서너 마리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저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고 그러면은 59.5의 고부중인데 이전에 보면은 전정 경주 시에도 선행 못 가고 선입 후에 부족했던 바가 있고요. 그 이전 12월 달에도 그랬고 선행을 못 가면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까지 59.5로 대폭 늘었는데 선행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가능성 충분하죠. 때문에 절대로 남조로는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편 신조라는 마필도 인기가 좋은데 신조도 퐁당퐁당 잘 뛰었다 부진했다 잘 뛰었다 부진했다 이런 추입성 마필이고 선취입이 물론 다 돼 있지만은 이번에도 직전에 미흡한 가운데 추입은 양호했지만은 이번에도 부중이 1kg가 늘었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천상 추입성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역시 과한 인기도입니다. 자, 한편 3번마 대방가는 직전에 신조에게 반마신을 졌는데 추입성 마필이지만은 어찌됐든 게이트가 안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조를 이기러 갈 수가 있는 마필이죠. 한편 양대진품은 뭐냐? 직전에 선입으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선행 가서 버티기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죠? 1000m로 늘어난 거리지만은 선행 가서 버티기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인류천하는 전현중 기승하고 게이트점으로 선행 가서 버티기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마필 소심할 필요는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 경주에 기대하고 있는 고배당, 중고배당 기대만은 누구냐? 바로 7번마 어정청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에서 김용섭 기수가 기승하고 선행을 나갔는데 종반에 부족한 모습으로 아쉽게 간발의 차로 5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에 1월 25일 날 기록이 1분 25초 9로 선행 가서 5착을 했던 것인데요. 이번 경주 남저로와 같은 1월 24일 같은 주간 주로에서 전정 경주 시에 기록 보시면 1분 26초 2입니다. 즉 남조로보다도 훨씬 더 직전에 비록 오후에 거쳤지만 더 잘 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전 경주에 6주 만에 출전하면서 이번엔 다시 곽석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6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를 곽석 기수가 장시간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조교를 했고 금주에는 강조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발전수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정청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7번 게이트인데요. 안쪽에서 뭐 1번이나 4번이 선행을 가면은 선입으로 곱게 따라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들보다도 발전습을 열심히 한 만큼 선행을 아예 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7번만 어정청이 이번 경주 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어정청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200 단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전체 서울과 부산, 부산과 제주, 제주와 부산 전체 16개 경주 중에 가장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벤즈입니다.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을 나갔는데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쳤죠. 기록이 1분 18초 3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로는 무거웠고요. 한편 셰클로드는 직전 경주 1분 25초 5. 약간 1번 게이트였지만 약간 점프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가 못했고 1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C종 내측 무거운 주로 1월 3일 날 C종 내측 무거운 주로를 중행했지만 그러고도 끈기를 보였던 겁니다. 때문에 직전 경주 시에 C종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를 중행하고도 끈기를 보였던 셰클로드가 이번엔 서승훈 기승의 9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1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끈기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셰클로드입니다. 자, 그런데 벤지는 직전에 1분 18초 3으로 기록이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같이 뛰었던 마필이 하늘폭풍, 2번마 하늘폭풍인데요. 하늘폭풍이 직전 경주시에 벤지랑 뛰면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하늘폭풍, 벤지, 하늘폭풍이 아니고요. 하늘골드, 바로, 요 하늘골드가 직전에 벤지랑 같이 뛰었는데요. 하늘골드가 직전 경주시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벤지랑 뛰면서. 그런데 벤지랑 뛰면서 하늘골드가 인기 1위로 팔렸고, 벤지는 인기 2위로 팔렸었는데, 벤지가 12번마와 함께 선행 경합을 벌이고 앞장을 나갔고요. 하늘골드는 선입으로 따라붙다가 거리가 벌어지고, 그리고는 형편없이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죽었죠. 그랬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 후에 요 하늘골드를 누가 탔냐면은 박재희가 탔었죠. 데뷔전 때 탔던. 그런데 박재희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부진했기 때문에 재결해서 이제 너 왜 부진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유를 뭐라고 했냐? 앞장이 선행 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고 앞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워낙 앞에가 빨라가지고 모래를 맞으면서 거리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부진했다.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즉 벤지는 직전 경주 시에 데뷔전이었는데 상당히 빠른 페이스에서 경합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3코너 타임을 보면은 23초 8입니다. 그죠? 그리고 4코너도 49초대.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가운데 오버 페이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줄에서 그런 페이스를 전개를 하고, 빠른 흐름에 전개를 하고 아쉽게 4착을 그쳤지만은,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는 두 번째 경주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벤지입니다. 자, 그래서 벤지도 충분히 보다 나은 능력을 기대하고 세게 볼 수가 있고, 1월 3일 날 무거운 줄에서 C종 내측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선전했던 11번마 셰클로드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번, 11번 한 방이 매우 유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0일 단통 공략하고 60일을 놓고 다른 말 보시면은 선복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선복승식으로는 1번마 윈드웨이가 종합적 백판입니다만은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는데 예전에는 순발력도 있었고 예전 실력이면 3위권 가능성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착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1번마. 2번마 하늘폭풍도 게이트 2점으로 3위권 도전 가능하고요. 직전 경력 부족했지만 하늘골드도 데뷔전부터 4착을 했던 마필로 3위권 도전 가능하죠. 그리고 금화 펜서라는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마필도 10만 대요, 8,400만원째 마필로서, 나온 능력의 가능성이 있고요. 바벨 커먼, 9번마 바벨 커먼도 3위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단통, 6번, 11번 깜빡이 단통을 때리고, 깜빡이 놓고, 1번, 2번, 5번, 8번, 9번,
이 중에서 현장 상태 보고 3복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로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 승부마가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인기 많은 2번마 올인원, 3번마 세계자랑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가 좋고,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가 좋은 가운데 1번 불사용사, 6번 백록 천주, 또 영원최고, 광해군, 쌍용신화까지 후차권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세게 기대하고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마는 바로 8번마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 감량이점이 있고요. 직전 경주 시에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똘똘영맹이 우승을 했던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 중위권에서 시종일관 3열 외곽을 불리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끈기를 보였지만은 부족했는데요. 직선주로 해서 죽는 듯 하다가 종반에 채찍을 내자 다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시에 초반부터 제대로 좀 두드리고 한번 왔으면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선행도 쐈던 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갔던 마필이고 순발력도 있고요. 직전에 한마디로 시종 3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도 종반 채찍발 끈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정도면은 광해군이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올인원과 세계 자랑 중에는 저는 올인원이 좀 더 낫다. 올인원이 좀 더 낫다. 세계 자랑도 세모편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복병마 중에는 영원 최고가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후에 직전 경주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은 이번에 1000m로 거리 줄이고 충분히 영원 최고가 순발력으로 선두권에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도 종합제 빼판이지만 무적수도 가능한데요. 직전 경주 꼴등을 했어요. 10번 게이트에서 꼴등을 했지만 시종 3열 외곽을 돌다가 꼴등을 했던 건데 기록 자체를 보면 1분 26초 7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는 기록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적수도 제가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 전전 경주 시에도 나름 선전을 했었고요. 가능성 있는 일격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일단 복귀상 8번마 광해군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는 충마를 믿어주면서 능력 충마를 믿어주고 꼬랑지로 배당마를 주력까지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은 지금 3번, 4번, 6번, 9번, 또 11번, 12번까지 몇 마리, 6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죠. 자, 이 중에 능력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은 11번마 에이스하이입니다. 자, 에이스하이 직전 경주 시에 선전하면서 여유있게, 경합선행 후에 여유있게 1분 23초 1로 후창마들을 여유있게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자, 한마디로 직전에 그러면서 1분 23초 1로 무거운 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도 기대할 수 있다. 직전에 선행을 가서 더 잘 뛴 것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11번으로 불리해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충분히 직전에 능력상 감량의 점도 있고 배팅의 축까지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에이스 하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은 4번마 팀 서프라이즈, 3번마 월스트리트 캣은 데뷔전 때 기록이 좋아가지고 데뷔전 때 선행으로 좋은 기록으로 김혜선 타고 우승을 했었죠. 데뷔전 때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건데 직전에는 선입 후에 부진했죠. 전개 고전하기도 했지만은 부진했는데
데뷔전 때 우승한 전력을 놓고 봐도 주로 빠르기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번 경주 상대보다 제가 볼 땐 뒤지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드 리스트캣은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4번마 팀 서프라이즈는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3착을 했고 10번 게이트에서 전전 경주도 3착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 3착을 했던 전력상 팀 서프라이즈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세네이트는 번번이 착순권 4착 연속 4착인데 그 정도로 결정력이 부족한 배팅 매력은 별로 없는 마필, 그죠? 그리고 진주빗은 직전에 5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 전력상 역시 뭐 일격 가능성 정도. 디스웨이 12번마 디스웨이 역시 1분 23초 대 중후반으로 일격 가능성 정도.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고배당으로 추적해오고 있는 고배당 스무화가 있는데요. 바로 5번마 종합집 백판 청마의 질주입니다. 아쉬운 것은 기수가 김동영이라서 아쉬운데요. 승부를 좀 빡세게 좀 해주면 좋은데 김동영 기수가 좀 승부기가 좀 최근에 보면은 약해서 그게 아쉬워서 만약에 좀 기수가 좀 예를 들어서 김혜성 같은 기수가 탔다 그러면은 제가 아예 고배당 축으로 놓고 때려보고 싶을 정도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김동영이가 타서 문제인데, 자, 28잔의 빵빵입니다. 그죠? 봐주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종합수 백판입니다만은, 자, 이 청마의 질주가 직전에 1월 10일, 당연히 내측주로가 무거웠던 날인데, 1월 10일 주간은 어떤 주간이었냐면요, 코너부터, 보통은 직선주로 내측주로 진행하는 말들이 싸그리 죽는데, 요 주간에는 1월달 둘째 주, 요 주간에는 어땠냐 하면은요, 뒷직선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측주로를 진행하는 마필들은 코너부터 마필들이 쳐지면서, 내측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웠던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요 청마의 질주가 9번 게이트에서 권호찬이가 탔었는데, 후미에서 추입을 하는데요. 시종일관 그 무거운 줄에서 시종일관 내측 펜스로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입하는 끈기와 탄력이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착수는 하위권이었지만은 후미에서 시종일관 내측 펜스 그 무거운 줄을 주행하는데도 추입하는 탄력과 걸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분 31초 3을 뛰었던 것이고요. 1월 10일 그 줄에서 그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1분 31초 3을 뛰었던 직전 실력이라면 제가 볼 때 이번 경주의 능력으로 무조건 됩니다. 그죠? 기복이 심한 마필임에 틀림이 없고 28전 동안 3착만 3번 했던 마필이죠. 하지만은 직전에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고배당과 종합집 백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청마의 질주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 1000m인데 강축으로 5번마 천지태왕이 강축으로 팔리는데요. 깨끗하게 올머리 강축인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일단 부중이 60kg로 고부중으로 늘어있죠. 거기다가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는데 중위권에서 중간 선입성 3열 외곽 떨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직전에 기록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인기를 모으는 건데 하지만은 전전 경주 기록을 보시면은 이번 경주 상대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결코 잘 뛰지 못했죠. 그 이전 경주, 그전 경주 보면은 계속 뭐 5착, 6착을 댔던 마필. 자, 그런데 이번엔 60kg로 고부중으로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노리고 승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우선 4번마 비궁은 직전에 천지태왕과 뛰면서 4마신을 줬고요. 직전에 기록이 1분 25초 4라서 이번 경주 부중이 또 양민재가 그대로 타고 있고 부중이 0.5밖에 안 들어서 강하게 인기를 모으지만은 비궁 천지태왕 안 보는데 비궁도 결코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 기레마, 우선 1순위 기레마는 2번마 매스틱입니다. 이 마필은 휴양마입니다. 휴양하고 나오는데 주행검사 시에 제어하고 중간 선입으로 박성광 기수가 최근에 주행검사를 능력마로 이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로 최대한 좀 드러나지 않게 타려고 그러는지 주행검사를 이렇게 타는데요. 어떻게 타느냐? 제어하고 중간 선임을 타는데 한 6열성 외곽을 시정 코너를 최외곽으로 뺑뺑뺑뺑 돌면서 아주 크게 돕니다. 그리고는 시정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마필 가지고 제가 승부에서 제대로 적중을 했었죠. 어쨌든 요 매스틱이 휴양하고 나오는데 주행검사 때 한마디로 박성광 기수가 주행검사를 뛰면서 충분히 좋았다.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능력 발휘를 기대하는 마필이 바로 2번마 매스틱입니다. 또 한 마리 있는데요. 바로 6번마 기탄입니다. 기탄 역시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기탄은 어떻게 됐냐면요.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서 잡고 타면서 요것도 장우성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시종 4열성 외곽으로 아주 크게 돕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도 시종 일관 그대로 잡고 매스틱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의 능력으로도 선행 가서 충분히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기탄이고요. 이번 경주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기탄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9번마 거석 황후가 직전 경주 시에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고 4위에 그쳤는데 직전의 기록으로도 같은 2월 20일 주로 해서 거석 황후의 기록이 요 B군과 기록이 똑같죠. 때문에 거석 황후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인기마로 천지태왕이 강추로 팔리고 B군이 다음으로 팔리고 그다음에 후자권으로 여러 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매스틱과 6번마 기탄 두 마리, 휴양마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능력 충만을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바로 인기 1위마 5번마 벌교마술사입니다. 직전 경주 2월 9일 무거운 주로에서 대차로 선입 후에 탄력으로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1분 29초 8로 우승을 했는데 그 실력이면은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감량이 점이 2.5가 있죠. 그리고 게이트도 적당한 5번 게이트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직전의 능력상, 직전에 대차로 우승했던 능력상 이번 경주 능력축으로 믿어줄 마필이 바로 5번마 벌교마술사입니다. 네, 참 글씨가 안 써져요. 자, 5번마 벌교마술사. 자, 그런 가운데 동반자가 문제죠. 동반자가 문제인데 자, 일단은 뭐 안쪽에 서기오름이 인기가 좋고 또 빅조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보다 세게 보는 마필은 12번마 라운더 마스커입니다. 서승훈 한 장이고요. 감량이 점 있고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하고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자, 라운더 마스커를 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앞선 경주, 아까 3경주였나요? 부산 경주 설명할 때 벤지를 설명드리면서 상당히 빠른 흐름의 경주에서 뛰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경주에서 요 라운더 마스커가 중간 선입으로 거리가 벌어진 중간 선입으로 따라가서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그 실력이라면은 라운더 마스커가 이번에도 된다. 12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이번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마 벌교마술사를 축으로 12번마 라운더 마스커 짭짤한 배당 단통 한 방을 주력으로 때릴만 하고요. 자, 이게 고배당 가능마가 있습니다. 1번마 트리플 질주 종합지 당구장 한 개인데 김동영입니다만은 1번마 트리플 질주가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요. 순발력 좋은 모습으로 선행으로 1400에서 1분 28초 1로 뛰기도 했던 마필이고 주로 빠르기 6 상황에서 1400을 1분 27초 7까지도 뛰었던 마필이 바로 트리플 질주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부진했지만 1번 게이트 찬스를 맞은 트리플 질주가 고배당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광야의 함성 인기가 이렇게 없는데 광야의 함성도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추격하면서 1분 31초 3을 뛰었는데 그 이전에 무거운 주로에서도 이번 경주 인기가 제법 좀 빅조스를 이기고 3착을 했던 12번 게이트에서 선전하고 3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광야의 함성입니다. 때문에 광야의 함성이 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배틀크라이, 8번마 배틀크라이는 직전에 1800에서 선행을 쏘고 나갔다가 지구력 부족으로 5위에 그쳤지만은 충분히 그 정도 모습이는 정상 주기에 경주월이 1400으로 줄이고 나와서 요 배틀크라이가 또 조심할 복병입니다. 자, 그래서 5번마 벌교 마스터를 축으로 12번에 주력 한 방을 가고요. 복병마 광야의 함성은 필히 노려보고 싶고 고배당으로 1번 복병으로 배당 복병으로 8번 이런 정도면은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1번만 항해가 인기 1등인 가운데 2번, 3번, 5번, 7번, 9번, 10번까지 그죠? 10마리 중에 7마리가 혼전으로 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어려운 경주고요. 일단 1번만 항해는 추임하죠. 최근에 연속 3착, 4착인데 이번 경주 다시 전현중 기승하고 1번 게이트에서 선전할 수 있습니다.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청룡키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분석상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만 세기 등급은 최근 경주 복귀상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선전하고 2차 입선을 했는데 마필이 기댄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때 충분히 양호했고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에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입춘 같은 마필은 저는 별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마용사도 뭐 일격 가능성 정도 보고 있고요. 최강여제는 그래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다시 한번 문현진 타고 감야 이점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최강여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세기 등급 1번, 3번, 9번 139, 3마리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요. 바로 종합지 완전 백판 6번마 전농혁신입니다. 한마디로 전농혁신이 지난 10월 11일 날 선행으로 안득스가 타고 10월 11일 날 선행으로 1110m에서 1분 36초 8로 2차 입성을 했었는데요. 10월 11일, 10월 둘째 주 주로가 대단히 무거웠죠. 그 주로에서 1분 36초 8로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능력으로 무조건 되는 마필이 바로 전농혁신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부진이 몇이었냐? 59.5였습니다. 그죠? 59.5에 고부중을 달고도 그렇게 잘 뛰었던 마필인데 그 다음 전정 경주시에 양민재가 타고 인기 3위로 팔리고 꼴등 그리고 직전 경주시에는 다시 또 1번 게이트였는데 정명희가 타고 유리한 선입정 개후에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2번 부진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지 백판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10월 11일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10월 11일 날 59.5를 달고도 그렇게 뛰었던 마필이고 그 능력이면 무조건 되는 능력인데 이번에 부중이 얼마입니까? 최근 2번 못 뛰어가지고 53입니다. 4kg가 빠졌죠, 직전보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지금 전농혁신이 게이트가 6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안쪽에 보면은 청룡퀸이 직전에 앞장에서 선입전개로 선두경합을 벌였지만은 초반 200이 18초 6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기 등극도 직전에 외곽 선행경합 선입을 돌았지만은 초반 200이 18초 7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마 한백제왕. 한백제왕이 직전에 선행을 갔는데 초반 200이 17초 8. 그죠? 그 다음에 입춘이 직전에 선행을 갔는데 초반 200이 18초 1. 빠를 때는 1번 게이트에서 17초 9까지 갔으니까 18초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농혁신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정면을 타고 선입을 가서 부족했는데 직전 경주 시의 초반 200 타임이 17초 5. 그죠? 그러면은 초반 200 기록을 놓고 보면 안쪽에 5마리가 있습니다만은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이 전농혁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난 10월 달에 선행 가서 선전하면서 배당을 내고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자, 직전에 비록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록을 보시면 1분 26초 0. 뭐 그렇게 못 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선행을 못 가도 감량 이점이 좋기 때문에 선입으로 이번 경주 할 말이 있다, 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이 바로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 전농혁신입니다. 그죠? 때문에 전농혁신이 이번 경주 대박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고배당 20마가 되겠습니다. 전농혁신을 놓고 일단은 뭐 광해 신청 같은 마필도 일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전했던 직전 경주 선전했던 스타파크 2번마 그리고 3번마 플라잉 더럭키 2마리가 초저배당 깜빠이로 강하게 팔리고 또 그 다음으로 직전에 스타파크 플라잉 더럭키에게 조금 졌던 프레르테가 그 다음 도전마 그 다음에 외곽에 뭐 아리온 태양 뭐 펫보이 토암산 태양 뭐 이런 마필들 또 1번마 스토미데이는 또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직전 경주 시에 제가, 하이라이트, 고배당 대박을 기대하고 승부로 내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이 나옵니다. 실패했던 마필이 나오는데, 어떻게 실패했냐면은, 기수가 전혀 의지 없이 승부를 하지 않고 후미에서 놀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열을 몹시 받았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마필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무조건 된다. 능력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으로 무조건 된다. 능력으로 무조건 된다는 판단이고 또 전개로도 무조건 된다. 능력과 전개로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되는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승부 오늘의 메인 승부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슈퍼대세 박성광, 블랙강자 전현준, 또 제주 요격기 김홍권 3마리가 보다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우선 슈퍼대세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리고 어렵게 4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면은 번번이 인기보다 못한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이고 항상 과대평가 과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올머리 강축까지 잡혀 있으니까 상당히 과합니다. 블랙강자 직전에 슈퍼대세에게도 한참을 졌는데 역시 너무 과합니다. 인기도가. 그죠? 그 다음에 제주 요격기 직전에 한번 3착한 것이고 추임마로서 직전에 한번 3착하고 그 이전에 계속 바닥을 쳤는데 부중도 59.5인데 뭘 믿고 인기가 좀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조리 별 볼 일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죠?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이고요. 충분히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배당 승부 복병마는 바로 10번마 추적자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형편없는데요. 추적자 한마디로 지난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 10월달 1301분 33초 5, 그 다음에 11월달 1분 34초 3, 11월 20일날 1분 35초 7, 한마디로 그때의 능력만 발휘해주면은 이번 경주 능력으로 가장 센 말이 바로 10번마 추적자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비록 착수는 하위권에 그쳤습니다만은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위권에서 시정사열 외곽, 중위권에서 시정사열 외곽으로 최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지만은 끈기를 보였다. 직전에 못 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정 경주도 보시면은 선행 선입으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선전했지만은 쉽게 착순이 6위 그쳤지만은 전정 경주도 1분 24초 8 그죠? 1분 24초 8로 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6착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전정 경주의 능력만 가지고도 이번 경주에 충분히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추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은 안쪽에 보면은 슈퍼대사도 추입력으로 오는 추입근기로 오는 마필이고요. 블랙 강자는 선입으로 붙을 수도 있지만 빠른지가 않은 마필이고 안쪽에 보면은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그죠?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적자보다 안쪽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주거리가 이번엔 1110m로 늘어났는데 발주대부터 1110m는 코너까지 거리가 길죠. 때문에 10번의 불리함이 덜 상쇄가 되죠. 덜하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추적자가 찬스를 맞았다. 직전에 시정사열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하고 끈기를 보였던 추적자가 이번 경주에 찬스를 맞았다. 선행 쏴서 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0번마 추적자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적자 놓고 꼬랑지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인기마들이 싸그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1번마 새로운 태양도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상신호, 전설마을, 혹은, 백호전사,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죠. 자, 어쨌든, 제주육 경기는 10번마 추적자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1번마 카디널 포스, 강추로 팔리고요. 논스톱 듀티 다실바가 강하게 깜빡이. 부산은 서승훈 다실바 판입니다. 아주. 김혜선 남은 김혜선까지. 자, 그런데 카디널 포스는 직전 경주시에 경합선행 후에 석패를 했는데 기록이 1분 16초. 기록이 너무 느리죠. 아무리 주로가 무겁다고는 하지만 1분 16초. 논스톱 듀티는 직전에 기록이 1분 15초 4. 훨씬 빨라요. 그죠? 1초 이상이 빠릅니다. 주로는 똑같은 9. 주로 빨리 9. 거기다가 만약에 내축이 무겁다면은 불안하죠. 카디널 포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머리로 잡혔는지 조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논스톱 듀티는 불안한 요인이 뭐냐? 직전의 실력이면 오히려 카디널 포스보다 나은데 불안한 요인이 뭐냐?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고요. 안쪽에 상대들이 빠른 말들이 여러 마리가 포진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결정적으로 앞말인데 보중이 3.5가 늘어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리해서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보중이 늘어가지고 앞말이기 때문에 요게 핸디캡이 부담이 되고요. 또 최근에 연솔거드가 최근에 잘 뛰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논스톱 듀티 물음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카디널 포스도 물음표 내측주로가 무겁다든가 하면은 물음표 그죠? 즉 이번 경주는 카디널 포스 아까 주로 빠르기 무거운 주로 했지만 16초 5 선두경합 선입 또 논스톱 DT 15초 사지만 부중이 대폭 늘고 외곽으로 불리하고 그러니까 뭐 한 16초 중반 정도 뛴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사막의 꽃은 직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도 이성자가 타고 있고요. 믿음이 안 가죠. 또 로널드 덕 같은 마필은 직전 주로 빠르기가 차이가 나고 휴양마고 11주 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미팅 세인트 같은 경우도 게이트가 12번으로 불리하고 보여진 전력상 감량이 좀 더 있고 합니다만 12번 게이트도 쉽지는 않다. 도전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할 마필은 6번마 메스터리맨과 7번마 투투플라이입니다. 자, 메스터리맨은 직전에 1600m에서 전진구가 타고 중위 외곽 돌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선했는데요. 그 실력이면은 이번에 감량이 좀 더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메스터리맨이 추입맞지만은 할 말이 있다,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여기에 또 한 마리 보다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바로 7번 마칼리마 투투플라이입니다. 직전엔 부진했습니다. 누가 타고? 권호찬이가 타고 1번 게이트였지만 중위권에서 내측주행하면서 부진했죠. 직전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전전 경주시에 최시대가 타고 중위권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하면서 무거운 줄에서 1분 15초 사 충분히 이번 경기에 통할 수 있는 걸음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 경주 1월 3일 날 주로 빠르기 9 무거운 줄에서 유현명 타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투투플라잉이죠. 그런데 본래는 투투플라잉이 순발력도 충분히 이번 경주 앞에도 갈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투투플라잉이 이번에 다시 유현명이가 타고 있습니다. 직전은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1200에서 1분 15초 중반 1분 15초 45를 뛰면서 선전했던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논스톱 DT는 부중이 늘고 외곽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플라잉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카디널 포스도 기껏해야 직전에 1분 16초 5를 뛰었는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그죠? 동일한 주로에서 1초 이상을 잘 뛰었는데 전적 경주시에 투투플라잉 52km 했지만 전경주는 55였습니다. 부중도 큰 문제 없고요. 때문에 앞말이긴 하지만은 한계가 나온 마필이지만은 최근에 분명히 선전했고 최근 능력이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투투플라잉이 자 전개를 생각을 해보면요. 1번, 2번 우리가 뭐 10번이 외곽에서 민다든가 12번이 외곽에서 민다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밀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맘먹으면은 투투플라잉도 선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누가 안쪽에서 1번, 2번 뭐 이런 마필들이 앞에서 나가면은 중간 정도 따라가도 되죠. 중간 정도 7번 게이트에서 타봤으니까 유현명이가 타고 우승돼봤으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7번마 투투플라잉입니다. 때문에 부산 육경주는 저는 배당 복변마 중고배당마 7번마 투투플라잉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인데요. 자, 2번마 드림히트가 올머리 강축 캡틴 전설이 올 2위. 드림히트는요, 직전에 영상 대부를 간신히 이기고 추입이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주에 영상 대부가 기대를 걸었었는데 형편없이 기대만 못하고 부진했던 바도 있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드림히트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추입성 마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철저 분석한 결과 믿을 수 없다, 과신할 수 없다라는 최종 판단입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은 과신할 수 없다라는 최종 판단이고요. 캡틴 전설은 1000m만 뛰어봤죠. 이번에 1110m로 거리가 늘었는데, 거리 검증이 필요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초저배당으로 팔리는데 두 마리 모두 과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도전권으로 여러 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는 배당 복병, 고배당마가 있는데 바로 3번마 행복의 문입니다.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부중이 무려 7.5가 대폭 늘어서 58.5, 출전마 중에 최고 부중입니다. 그죠? 최고 부중이란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최고 부중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12월 13일 1110m에서 요 행복의 문이 10번 게이트에서 불리한 전개라고 6위에 그쳤는데 12월 13일 주로 해서 1분 36초로 6착을 했어요. 이때 부중이 58.5였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아요. 그죠? 58.5에 고부중을 달고 1분 36초, 그것도 10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전개가 쉽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12월 13일 날 1분 36초 5를 띄었던 마필이 바로 58.5를 달고 띄었던 마필이 바로 3번마 행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올 대가리 강축마 드림히트의 지난 같은 12월 13일 날 10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37초입니다. 부중도 57. 그죠? 얘는 37초이, 아까 행복의 문은 얼마라고 그랬죠? 1분 36초 5. 그러면은 무려 0.7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0.7초의 차이인데 게이트가 3번, 2번으로 두 마리 모두 10번에서 내려온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강추로 팔리는 드림히트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마 행복의 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음 1월달 9번 게이트에서 자부성 타고 부진, 그 다음 또 1월 17일 경주시에도 9번 게이트에서 원일 타고 6위에 그쳤고 편성이 강했죠.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후미로 쳐져가지고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주로가 2월 8일 날 주로가 대단히 무거웠던 주로였고요. 부진하긴 했지만 기록이 1200 기록이 1분 47초 1200 기록이 무거운 주로에서 1분 47초 5인데요. 드림히트가 직전에 우승했던 기록이 1분 38초 2입니다. 역시 같은 2월 8일 무거운 주로. 그러면은 두 마리의 기록 차이가 9초. 그죠? 9.3초. 9.3초의 차이가 나는데 얘는 1110m고 얘는 1200입니다. 그죠? 1200. 얘는 1110m. 그러면은 9.3초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면은 직전에도 행복의 문이 절대로 못 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소연이가 타고 후미에서 대충 탐색하고 부족했지만은 그렇게 못 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능력 기수로 김용섭으로 바꾼 가운데 부중은 늘었지만 이미 58.5를 달고도 드림히트보다도 나은 기록으로 뛰었던 마필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승하는 김용섭 기수가 지지난 주말부터 강경으로 그야말로 칼을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게이트에서 능력으로 인기 1위마 강축마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행복의 문이 이번 경주 노리고 승부할 가치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3번마 행복의 문을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고요. 행복의 문을 넣고 2번, 6번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문대부 같은 마필도 도전 가능하고요. 외곽에서 승일교, 봉성대로 이런 마필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마 행복의 문을 넣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부산 7경주 하이라이트 고배당마를 노리고 대박을 기대하는 하이라이트 고배당 승부입니다. 자, 혼전이죠. 인기마 3번마 고스트 아마존, 5번마 트러블 메이커, 8번마 비트 드래곤, 9번마 캐치 더 드림, 12번마 유림 세상 5마리가 보다 인기를 모으는 혼전인데요. 자, 일단 유림 세상은 직전에 선행으로 1분 15초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1400입니다. 그러면은 직전의 실력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1분 29초 중후반 잘해야 1분 29초 중후반입니다. 캐치 더 드림은 직전에 1600에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1400 통과 기록은 1분 28초 8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전 경주 우승 기록도 1분 22초니까 제가 볼 땐 유림 세상은 이번 경주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캐치 더 드림이 낫습니다. 자, 다음 비트 드래곤. 전전 경주 1600에서 1400 통과가 1분 28초 9니까 캐치 더 드림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직전에 1800에서는 부진했고요. 또 그 이전에도 보면은 전전 경주만 한 반짝하고 조금 잘 뛴 거고 그 이전 경주는 번번이 부족했던 마필. 도대체 왜 인기가 좋은지 저는 요 비트 드래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전 경주 그거 반짝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트 드래곤은 빡빡 지우는 말이고요. 유림 세상도 빡빡 지우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는 직전 경주 1분 30초 3. 기록으로도 30초대가 넘어가니까 상대들보다 형편없이 뒤지죠. 물론 경마가 기록이라는 하지만 기록이 기본입니다. 무거운 줄에서 30초 3을 뛰었던 트러블 메이커. 그 정도 실력으로는 이번 경주 쉽지 않습니다. 자, 고스트 아마존.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그죠? 1600에서 11번 게이트에서 부진했어요. 그 이전 경주, 전전 경주 1분 29초 1로 4착을 한 바가 있고 합니다만은, 주로 빠르기가 최근주로보다는 훨씬 더 빠른 주로였죠. 때문에 다실바가 타고 3번 게이트에서 혹시나 하는 정도의 마필이 고스트 아마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기마 중에는 캐치 더 드림이 가장 낫다. 서승훈의 캐치 더 드림이 가장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이 직전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1분 29초. 정도. 최근 무거운 주로 해서.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고 가는 마필이 3마리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노리고 가는 1순위 승부하는 4번마 쿨러닝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쿨러닝이 이전에 1600에서도 1분 41초 2로 10번 게이트에서 2여식 타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입상을 했던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그 이전에도 1600에서 문세영 타고 선전하고 좋은 기록을 보였던 마필이죠. 그러다가 휴양을 하고 12월 8일 날 경주를 나왔는데 12월 8일 1600에서는 꼴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직전에 이제 정상 주기에 12번 게이트에 1800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직전에 한번 뛴 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돌려서 보세요. 12번으로 분리했고 순발력도 충분히 좋은 가운데 12번으로 분리해서 시종일관 뺑뺑뺑뺑 최외곽을 뺑뺑 돌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결국은 부족했습니다만은 1400m 지점까지는 선두권을 유지를 했던 마필이 바로 4번마 쿨러닝입니다. 때문에 4번마 쿨러닝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직전 경주 복귀상 서울에서 내려간 김여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고배당 승마가 바로 4번마 쿨러닝입니다.
때문에 4번마 쿨러닝을 놓고 때리는 고배당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고배당마, 2순위 고배당마는 종합지 완전 백판 7번마 최강무지개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양을 하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직전에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내측 주로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1800에서. 자, 그러나 그 이전에 1월 달에 1분 29초 그리고 그 이전에 무거운 주로 1월 3일 날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8초 8 위험명 타고 지난 1월 3일 무거운 주로 해서 추입 끊기로 1분 28초 8을 뛰었죠. 한마디로 주로 빠르기 9였던 1월 3일 주로에서 1분 28초 8을 뛰었던 그 실력만 가지면 이번 경주 편승에서 무조건 되죠. 자, 그런데 직전에 능력 부진 1800m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추입하는 탄력과 걸음이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유광희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감량의 점으로 충분히 재검 때 좋은 걸음상 제 능력을 보여준다면 무조건 능력으로 되는 마필이 7번마 최강무지개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한 마리는 닥터레오 6번마 닥터레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1800경주에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 줄이고 나왔고 기복이 있지만은 감량의 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인기마들이 3번, 5번, 7번, 8, 9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지만 싸그리 못 믿고 싸그리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설명드린 4번마 쿨러닝, 7번마 최강무지개, 6번마 닥터레오 이런 마필들끼리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최종적인 마번은 현장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1, 2순위 노리는 고배당만 놓고 승부를 예정합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거리가 되겠는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 8마리 중에 7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흥국강타만 제외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인데 자, 흥국강타와 최고대장이 인기만데 최고대장이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을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인기 1등이죠. 그런데 부중이 5.5가 대폭 늘었습니다. 흥국강타는 지금 휴양마입니다. 14주 만에 나오는 휴양마인데 감량이 점이 좋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거죠. 한편 낭만세상은 직전에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이전에 뛰었던 실력으로는 또 이번 경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고요. 1번마 힘찬 세상은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나름 선전 3차를 했고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푸른 물결입니다. 당구장 한 개 잡혀 있죠. 그러나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착수는 비록 몇 차입니까? 6차게 그쳤습니다만은 힘찬 세상 명품 세계 차이가 코차였고 명품 세계와 낭만 세상의 차이가 머리차, 푸른 물결과의 차이는 4분의 3마신 차, 즉 3차를 했던 힘찬 세상과 불과 1마신 차이였습니다. 1마신. 그죠? 때문에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부중면에서 또 유리한 푸른 물결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또 인기마 최고대장도 부중이 50.5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2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푸른 물결이 충분히 이렇게 안 팔리지만은 모조리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고배당마 2번마 푸른 물결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미스터 키맨 어떤 말이죠? 예전에 못 뛰다가 김혜선 타고 지난 9월 달에 제가 안 팔렸을 때 자신하고 강승구 축으로 때려서 먹었던 미스터 키맨입니다. 그 다음부터 1800에 나와서도 연승을 거두고 전전경주시에 서승훈 타고 아쉽게 3위를 썼다가 직전에 다시 박재희가 타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죠.
미스터 킴의 문제는 이번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서승훈 기승한 가운데 부중이 56.5로 늘어났고 경주거리 2000m가 문제입니다. 그죠? 분명히 부중이 늘었고 경주거리 2000m가 문제죠. 게이트가 10번인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2000m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거리와 부중이 문제다. 과신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헌터 드래곤. 헌터 드래곤은 직전에 백투더 레이디에게도 졌는데 인기가 좋은데요. 어찌됐든 선입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레이보스. 직전 경주 선전하고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그죠?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은 또 경주거리 2000m 첫 도전이긴 하지만은 그레이보스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서 레전드와 구디, 직전에 구디가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자, 근데 구디는 이렇게 들팔리는데 백서 레이디는 지금 그래도 구디보다 인기가 좋은데요. 자, 이번 경주 가장 기대할 마필은 바로 8번마 백서 레전드입니다. 백서 레전드 전전 경주 2000m 경주에서 이번 경주 헌터 드래곤 BK 치프 또 BJ 치프 루카슨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선행을 쏘고 나가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백서 레전드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는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경주거리는 1800으로 줄어들었지만 11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고 1, 2코너를 최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하게 돌면서 대단히 무리한 경합선입을 돌면서 정말 부중도 57로 대폭 늘었는데 그야말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를 하는 바람에 막판에 구디에게 잡히고 3위에 그쳤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00m인 가운데 다시 진겸이가 기승을 한 가운데 부중이 52.5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 경주 선행 가서 다시 전전 경주 능력으로 돌아올 마필이 바로 백서 레전드입니다. 때문에 백투더 레전드를 다시 놓고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기타 나머지 마필 중에 복병마로 배당을 봐준다면 봐줄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아르크투루스.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두 번의 경기에서 부족했습니다만은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 10월 달에 2000m에서 이성재가 타고 좋은 기록으로 선행으로 우승도 했던 마필이 바로 아르크투루스죠. 때문에 아르크투루스가 상태가 좋다면 또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즉 미스터 킴엔 2000m와 늘어난 부중상 과신할 수 없고 헌터 드래곤 도전 가능 정도, 그레이보스 도전 가능하지만 승군전. 그래서 충분히 백서 레전드가 다시 직전의 복귀상 기대할 수 있고 배당 복병은 아르크투루스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현장 상태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승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 오늘 금요경마 철저 분석한 예상 마칩니다. 상당히 제주경마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재밌는 말들이 많죠.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 부디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 승부마, 목표마들이 제대로 좀 선전해 주길 기원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